자,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인데, 자, 건축 절차를 약간 보시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건축주가 나오죠. 건축주가 나오는데, 아까 했듯이 건축주랑 계약하는 인간이 딱 세 놈이 있습니다. 누구죠?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죠. 감리자. 자, 이들과 계약합니다. 계약해요. 이럴 때, 자, 설계자랑 계약하는데, 책 봐요. 건축물 설계. 반드시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라. 건축, 즉, 허가 대상 건축물이죠. 건축, 허가, 신고, 리모델링, 시작, 허가, 신고, 리모델링. 한 번 더 시작, 허가, 신고, 리모델링. 가설 건축물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허가, 신고,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 하지만 2번,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다. 신고 대상 중 일부예요. 1번, 바합 85 미만의 증계제. 절로 봅니다. 85 이내의 증계제가 신고죠. 그러니까 85짜리만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사가 딴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배제입니다. 그리고 3번, 대통령령이 있는 것은 몇 개 있지만 거기까지 아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만 체크하자. 그 다음에 건축주가 나중에요.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허가 받죠. 허가 받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등장하는 게 뭐 등장하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사전 결정. 결정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허가 받고, 여기 배웠잖아요. 허가권자 배웠죠, 그죠?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신고도 있지만, 자, 착공 신고합니다. 하겠죠? 자, 그럼 착공 신고할 때, 물론 이제 착공 신고하지만은 먼저 허가권자가, 자, 허가 받고, 자, 몇 년 내에 건물 지어야 됩니까? 2년 내에. 그러니까 미착수 2년 나옵니다. 미착수 2년. 만약에 여기에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신고는 1년, 허가 중에서 완공 불능, 경공매 6개월, 반드시 뭡니까? 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나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하라. 자, 여기요. 설계자가 반드시 건축사가 해라는 허가, 신고, 리모델링.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착공할 때 신고하는요. 허가, 신고하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만 착공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요. 뭐 한다고요? 착공 신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신고 대상 뭡니까? 가설, 신고를 한다. 허가 대상 뭐예요? 가설 건축물. 착공 신고한 건축물만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보시면 나오잖아요. 착공 신고 1번 공사 계획 신고가 착공 신고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건물 짓겠다. 이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 옛날 그 건물 철거할 때, 그때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이미 신고한 거잖아요. 그때는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딱 세 가지만 착공 신고하고요. 2번 신고할 때 감리자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구고 둘 다 전부 다 함께 서명한다. 3번 착공 신고하게 되면 기억 3일 내에, 얼마 내에? 3일 내에 접수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반드시 통지하는데 넘겨보세요. 니은 3일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냥 접수가 수리된 걸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하면은 저를 보세요. 이제 시공이에요. 시공. 건물을 짓는다 그 말이죠. 자, 시공할 때 바로 이때 감리자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지정한다. 이때 1번 건축주가 지정한다. 기업 바로 누구로? 건축사로 지정한다. 허가하고 리모델링. 뭐라고요? 허가하고 리모델링. 바로 허가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사로 해라. 감리자가 설계 도면을 볼 줄을 모르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라. 다만 니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사도 가능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허가권자가 유일하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밑에 거 큰 것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가로 2번은 시공자의 위반 시 감리자의 조치입니다. 이거는 줄 끊으면 보면 돼요. 감리자는 감리할 때 시공자가 말을 안 들어요.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를 고용한 건축주에게 일단 알린 다음에 시공자에게 똑바로 해! 설계 도면대로 해! 라고 재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은 그때는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3번 이제는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모든 책임 누가 지죠? 감리자잖아 말이야. 감리자. 근데 시공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묶어서 그냥 설명 내용이니까 가끔 나와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4번 연면적이 몇천 얼마 이상? 5천. 5천 이상은 밑에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가 감리 보고서 작성하면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건축주에게. 건축주가 나중에 1번 공사 감리자 감리 일지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정이 그때그때마다 진도에 다다르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완료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누구에게? 건축주에게 제출하고요. 2번 건축주가 그 받은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나중에 언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다 냅니다.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저를 봐요. 이렇게 해서 시공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뭘 받죠?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바로 당연히 허가권자이다. 먼저 나오죠. 사용 승인, 건축주는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이때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들어보세요. 요거 착공 신고한 요것만 사용 승인 신청 받습니다. 똑같죠, 그죠? 착공 승인한 거, 허가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것만 사용 승인 받습니다. 똑같죠? 사용 승인서 교부 신청 받고 얼마 내에? 7일 내에. 7일 이내에 현장 검사해서 합격하면은 사용 승인서 교부하고요. 3번 건축물 사용 원칙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중간검사 안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외 7일 내에 불합격이면 불합격, 합격이 합격,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죠? 사용 승인이 떨어진 걸로 간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다. 4번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 뭐냐? 1번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밑에 건폐율 등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식수 등 지금 건물을 완공된 시점이 한겨울 12월 1월이에요. 그때 적용 하나마나 나무 죽죠, 그죠? 못 삽니다. 이럴 때 조건부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할 걸 조건으로 내년 3월 달에 언제까지 한다는 조건을 걸고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때 가서 적용하게 되면 임시 딱지는 떼어준다. 2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이내? 2년. 몇 년? 2년 이내이다. 하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뭐 1회니 1년이니 연장에 대해서 기간이나 연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 5번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 다른 것들 뭐 준공검사 등등등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공영건축물 누가? 국가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 등등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협의가 되면 허가 대상은 허가 받은 걸로, 신고 대상은 신고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3번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다음에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아요. 그리고 4번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국가 땅 등등 있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본다.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요거 지문이 나온 적 없지만 한 번도 나오겠지 이제는. 네. 자, 밑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그냥 이걸 책에 내가 뺐다가 넣은 이유가 그래도 빼면 아예 안 볼 거 아니야. 넣어가지고 눈을 약간 눈대중으로 딱 체크만 가자. 자, 건축 통계 뭐냐? 건축 허가 현황. 광명시의 올해 허가 현황, 뭐 신고 현황, 이런 현황 등을 누구에게 이런 통계들을 국장이나 시도에게 보고하라.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광명시장은 어디한테? 경기지사한테. 특광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 뜻이죠. 예. 보고하라. 건축, 행정, 전산화 누가 하냐? 국장. 이거 중요해요. 특시, 특도,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왜냐, 이게 주어를 잘 바꿔낼 때 있습니다. 8번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은 허가권자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2번 전산 자료 이용 시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자, 9번은요. 건축 종합 민원 설치 누가 합니까? 특시 특도 시군. 자, 지금 전부 다 이제 요겁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 특시 특도 시군구라는 것. 예. 자, 7번. 자, 들어보세요. 사용 승인 받았죠?
이제는 내 건물이에요. 그 내 건물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사용, 유지, 관리. 그 제목은 그냥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내 건물들 유지시킵니다. 내 건물 유지시키고 관리시킵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소유자나 관리자.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월급 정해주고 시키든지. 그죠? 하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 관리한다. 그 말이죠. 가로 2번은 뭐 잠깐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넣는 것이고요. 3번. 자, 유지 관리기 위해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인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이 정기 점검이고 동그라미 2번이 수시 점검이에요. 2번이 수시 점검입니다. 1번 정기 점검. 사용 승인 받고 일단은 10년이 지나고 2년마다 뭡니까? 12년, 14년, 16년. 그죠?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해라. 어떤 건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기역과 니은 묶으세요. 두 개만 하자. 다중이용 건축물 배웠죠, 그죠?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니은 집합 건축물. 한마디로 공동주택인데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 얼마 이상? 3,000 이상. 하지만 다만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무슨 말이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두 개. 2번은 뭐냐? 정기점검 대상인 건축물. 방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정기점검이지만 마지막 줄 수시점검 대상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전부 대상물 똑같다. 3번 점검 마치면은 정기 점검이건 수시 점검이건 점검 마치면은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보고해라. 그 정도만 보고요. 상관 2번.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유지관리 했죠? 이제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건축물이 노후화됐습니다. 내가 직접 철거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철거 멸실입니다. 1번 철거 신고. 자, 철거할 때 신고하라. 철거할 때 신고하자. 얼마 전? 철거 3일 전. 철거 3일 전인데 이거는요 허가 대상하고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물만 신고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멸실 이미 된 거죠, 그죠? 얘는 멸실 후 30일 이내입니다. 뭐라고요?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이 뭐냐? 앞에 주어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노는 겁니다. 건축지도원 누가 지정하냐? 특시, 특도, 시군구. 건축물 대장 누가 작성 보관하냐? 특시, 특도, 시군구. 등기, 촉당 누가 하냐? 특시, 특도, 시군구. 요것 때문에. 아까 전산자료만 누굽니까? 국장.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노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데 등기, 촉당 보겠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 동그라미 하세요. 변경되는 경우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변경입니다. 4개는 특히 1번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될 때 촉탁해라.
2번까지 볼게요. 2번만 나와 시험에 나와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된 내용 중에서 건축물의 면적 등등이 뭐라고요? 변경된 경우 촉탁해라. 그런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도 촉탁해라. 틀립니다. 신규 등록은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변경할 때만 촉탁하라며. 신규 등록은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만 신규 등록도 변경해라 라고 나와요. 딴 거 안 나와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지 및 도로인데요. 첫 번째, 대지의 안전요건인데 가로 1번하고 가로 4번 두 개 볼게요. 2번, 3번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왜? 비 올 때 물 다 들어와요. 그런데 예외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비 와도 안 들어와요. 그때는 관계없다. 그 말이죠. 4번,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건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산이 있어요. 건물 이렇게 짓고 싶은데 혹시나 여기에 산사서 때문에 아시겠죠? 때문에 옛날 언제입니까? 2011년도 기억나요? 2011년도 8월 달에 서초구 우면산 산사 때 그 광경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것만 그것이 거기 아파트 다 쳤잖아. 그죠? 쳤죠. 그죠? 제가 왜 아냐면, 왜 연도 아냐면, 내가 2011년도 내가 입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때 한 번 촬영하게 되면은 이게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을 거면 새벽에 6시 하는 30분짜리 방송 강의가 있어요. 한 번 딱 가면 여러 강의 찍거든. 찍어놓고 왔는데 다음날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법 빨리 잘 찍었다고 전화 오고 안 했으면 방송사고거든. 방송사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억나요. 2011년도에 우면산 사고. 그때 뭐 거기 그 지하 1층 기계 전부 다 날라갔어요. 다시 복구하고 한 달 만에 복구해가지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우면산. 거기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에 물이 고인 물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터진 거예요. 자, 워낙 또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끔찍 안 해. 그죠? 이럴 때 여기를 뭐 하라. 여기에 뭐라고요? 1대 1.5인데 1이 뭡니까? 1이 수직. 여기 1이고 여기가 1.5예요. 요거 이렇게 여기 뭐요? 옹벽. 단단하게 옹벽, 돌로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대 1.5인데 그거 보시면은 1m 이상이면 옹벽 설치하고 2번 2m 이상일 경우는 뭘로 하라고요? 콘크리트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그죠? 여기 이제 배수시설 파이프들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파이프 물 나오라고. 그리고 여기 철심 박아놔요. 왜? 튼튼하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물 빠지는 그 지지한 철심하고 파이프는 보인다니까요. 근데 요거 외에 다른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옹벽의 외벽에는 지지 또는 배수, 지지하는 철심,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 요것 말고 다른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튀어나와도 된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적용. 1번 적용. 건축물의
크고 작고 관계없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2번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 녹지 지역입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오히려 나무와 숲풀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2번, 3번, 4 묶으세요. 전부 공장, 공장에 있는 공장의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어요. 그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염분이 있다. 6번 축사다. 이건 나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은 뭡니까?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고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8번, 9번 묶으세요. 물류시설이 1,500 미만까지는 하지 않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적용. 그리고 9번 관농자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이죠.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까지. 옥상 적용, 옥상 부분 적용 면적에 옥상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에 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2번 아무리 많이 해도 대지에 있는 부분의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 3분의 2, 50%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개공지인데 우리가 대형 마트 있죠. 이렇게 대형 마트 이렇게 사거리에 그렇죠? 여기다가 자 대형 마트 들어온다.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인도, 차도, 인도, 차도, 인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대형 마트는요 이만큼을 땅을 빼앗아 갑니다. 아시겠죠? 빼앗아 가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공지인데 전문용어로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공터. 아직 공터.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10%죠, 그죠? 땅을 빼앗아 가지만 이 땅 빼앗아 가는 대신에 올려줍니다. 높이, 용적률 올라가는 거, 높이, 용적률 얼마? 1.2배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벤치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들 다 가능합니다. 이때에 어느 용도 지역에서만 가능하냐? 들어보세요. 바로 1준, 상준. 따라해요. 1준, 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하지만 들어보세요. 자, 지자체장이 공고해서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준, 상준 빼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준, 상준을 내야 돼. 그럼 항상 가로 열고 지자체가 공고하고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라는 말 나와줘야 돼. 왜? 얘는요, 일준, 상준 빼고 나머지 용도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하는 거는 제외하고 라고 언급해 줘야 일준, 상준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1번 일준, 상준. 2번은 특시, 특도, 시군구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때 자기 멋대로,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일단 바합이 5천 이상. 대형 건축물이에요. 대형 건축물 5천 이상. 숙박, 종조, 판매, 문화 및 집회, 운수 업무인데요. 거기에 판매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거는 저기 시외에. 직접 소비자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도매상만 가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거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은 대지 면적 몇 프로? 100분의 10 이하고요. 끝에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명령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2번 들어보세요. 1층을요 대지를 안 주고 그냥 2층부터 쳐가지고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위험합니다. 화재시 취약해. 화재시에 하여튼 필로티의 구조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완화 건폐율 즉 토지 10% 이하 빼앗아 갑니다. 대신에 올라갑니다. 용적률 1.2배 높이 1.2배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가 있다. 공토 즉 공지입니다. 활용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일당 판촉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대형마트 앞에 보세요. 저기 봄 되면 좌파 딱 깔아놓고 막 재고전 하잖아요. 골라 양복 2벌에 10만원 하잖아요. 그런 거 바로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 도로는 우리가 이제 도로다. 먼저 보행이다. 보행 플러스 뭡니까? 자동차 통행이 합쳐서 얼마? 4m 이상이다. 자, 보행이 뭐죠? 인도. 얘는 뭐요? 차도.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인도 플러스 차도 합친 개념입니다. 대로변에 인도, 차도, 인도. 아시겠죠? 합쳐서 최소 얼마 이상? 4m 이상. 그런데 차량은 못 갑니다. 차는 못 가. 그럼 뭡니까? 차는 못 가도 사람은 간다. 이렇게 인도만 있다? 그때 뭡니까? 3m 이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차도만 있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건축법의 목적이 뭡니까? 건물 짓는 거잖아요.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 짓니까? 그죠? 인도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건물이 건물. 그러니까 인도가 있어야 건물 짓고 사람이 왕래하겠죠? 차도만 있는 경우는 건물 못 져요. 왜? 사람이 못 가니까. 아하, 날아가요? 슈퍼맨.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 옆에 아무리 둘러봐도 집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집 없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무리 헤쳐봐도 집구석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못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칙 인도 플러스 차도가 4m 이상인데 밑에 예정 도로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기업 국토법이 되었건 도로법이 되었건 차도법이건 그 밖에 다른 법률이든지 간에 어떠한 법률이든지 간에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고시가 되면 다 도로입니다. 니은, 특시, 특도 포함해서 시도 시군구가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예외, 나 어제 기억?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얼마? 3m 이상 가능하고요. 니은 막다른 도로 골목 들어갔는데 앞이 막혔습니다. 그 길이가 10m 미만, 두 번째는 35m 미만, 세 번째는 35 이상입니다. 각각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도로의 너비는 넓어져요. 2m, 3m, 6m. 시작! 2m, 3m, 6m. 2 곱하기 3은 6. 시작! 2, 3은 6. 한 번 더 시작! 2, 3은 6. 그런데 읍면직은 아들이 공부를 안 해. 2, 3은 6 안 하고 2, 3은 4라고 하죠. 왜? 읍면직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읍면직은 4m다. 2, 3은 4. 2, 3은 4.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 공고할 때, 지정 이후 공고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의받기가 곤란해요. 어떤 경우냐? 해외에 거주하는 등 그 동의받으려고 해외까지 가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의받기가 곤란해요. 그리고 이 도로는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 거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2번 도로의 폐지 변경은 오로지 동의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은 쉬워도 폐지 변경은 더 어려운 겁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원칙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라. 그래야 접해야 들어간다. 근데 도로 인도에 접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뭐냐? 법률상 해당 건축물 출입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도 날아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뭔지 모르지만 출입에 다른 곳으로 가능하다면 그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나가 어찌 보면 또 가도 됩니다. 건축물 주변에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인 광장, 공원, 유원지 다 같이 시작!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라면 그쪽으로 대문을 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농막이 뭡니까? 저기 산골짜기 밭에 일할 때 농기구 봉안도 하고 내가 피곤할 때 잠깐 쉴 수 있고 비 올 때 대피합니다. 조그마한 그냥 농막 집이에요. 집. 산골짜기에 도로가 어디 있냐고 그냥 논에 밭에 있지 그냥. 그죠? 도로에 2m 접해야 돼.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할 필요 없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농막은 니은 4m 이상 접하라. 2m가 아니고 더 강화시켰다 그 말이죠.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얼마? 연면적 2,000 이상. 그런데 뭐가? 공장은 3,000입니다. 너비 6m 4m 이상 접하라. 너 6, 4 접. 근데 너비 6m, 너 6, 4m 접하라, 4 접. 요거 가지고 틀릴 게 없습니다. 공장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00인 공장 틀립니다. 공장은 얼마라고요? 3,000 이상. 건축선의 지정 원칙 뭡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그런데 예외 소요 너비에 미달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여기가 이렇게 이 도로가 있다. 뭐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현재 도로의 너비가 4m이다. 그러면은 차도 인도적이죠? 그러면 요게 그냥 뭡니까? 요게 그냥 건축선이다. 최소 너비가 4m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똑같이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똑같이 왼쪽에 대지입니다. 현재 너비가 3m입니다. 현재 1m가 모자르죠. 양쪽에 반반씩 부담해요. 그러면 중심선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2m, 그러니까 2분의 1씩 후퇴합니다. 그럴 때 이게 뭐요? 요것이 건축선이다. 요것은 여러분들 바로 동그라미 1 원칙의 2번 예외 기억의 그죠? 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쪽에 똑같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자, 똑같이 3m인데 이쪽이고요. 경사지 등입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사지 또는 하천 또는 뭐 철길, 광장, 뭐 유원지,
공지, 뭔 말이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에는 덤탱이를 다 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지 반대쪽부터 소요 너비만큼 딱 가죠. 얼마죠? 4m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 4m까지. 그래서 얘도 도로 부지이므로 얘도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니은 도로의 모퉁이가 대지다. 이게 뭐죠? 가각전제입니다. 전제. 가각전제인데 요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단은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만 적용하고요. 동시 도로가 4m 이상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3m 이상, 8m 미만일 때만 적용해요. 110도 이상은 적용하지 않아요. 8m 이상도 적용치 않습니다. 이때 보니까 책 봐요. 책 보시면 각도가 90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2, 3, 3, 4. 가운데 거는요, 2m만큼 후퇴하라 그 말이고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는요, 전부 다 2m인데 양쪽 도로가 6m랑 7m랑 되어 있을 때만 3m 후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이거는 뭐 계산 문제 나온 적 없는데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밑에 90도 이상일 때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봐요.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다. 이 직각이다. 그러면 양쪽 도로가 얘는 뭐 5m다. 6이다. 5다. 여기가 10이다. 10이다. 그럼 대지 면적은 100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밑에 거 90도 이상이니까 요거잖아요. 양쪽 도로가 5하고 6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봐봐요. 여기 두 번째 칸 90도 미만 말고 90도 이상인데 보면 여기 도로가 4m, 5m 또는 6m, 7m 이고 이쪽에 4m, 5m, 6, 7 이겁니다. 이때 2, 3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90도 이상. 요거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5, 6. 5하고 6. 요거잖아요. 2m 후퇴. 그렇죠? 오른쪽 걸 먼저 해도 항상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5하고 6해도 2m예요. 어느 쪽을 먼저 해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렇게 2m 후퇴, 이렇게 후퇴입니다. 요 연결합니다. 요거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 빼기 얼마요? 요거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얼마죠? 2 얼마요? 18 답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보세요. 전부 후퇴가 2m 입선데 요거 양쪽 도로가 도로 한쪽 도로가 6과 7 여기가 6 7 6 7 7 6 양쪽 도로가 전부 다 6과 7로만 되어 있다. 그때만 3m 후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만약에 6이죠. 여기도 6이다. 그러면 100 100이 얼마예요? 100도 3이야 또 3이야. 3m 후퇴라니까 3m 후퇴.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아니죠? 얼마요? 3 곱하기 2분의 1 얼마죠? 4.5 그 다음 95.5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 되어 있으면 빼기 4.5 무조건 빼기 4.5 6과 7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빼기 2 끝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얘밖에 안 나와요. 2하고 4.5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따 오후에 나올 겁니다. 자, 디귿 지정 건축선은 뭐냐? 요거 책 있는 거니까. 요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현재 도로의 너비가 현재 4m. 그러니까, 요 자체가 건축선이죠. 그죠? 그런데, 광명시장이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냥 이렇게 지정한 거야, 별도. 이게 뭐예요? 지정 건축선이다. 별도로 지정했다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별도 건축선이라고는 말하지만 얘가 바로 뭡니까? 여기 얘를 말하는 거다. 그 얘기죠. 이때 후퇴할 때도 최대 얼마까지? 최대 4m까지 후퇴할 수 있고요. 얘는요, 도시 지역에서만,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요, 후퇴하는 것이 방금 얘기처럼 환경 정비, 위치 정비지 도로로 쓰기 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얘는 뭡니까? 대지 면적의 산정을 한다. 그래서 얘는요, 대지 면적 산정하고 나머지는 좀 말한다. 책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가로, 디귿이 가, 나가 그 얘기고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요거. 여기까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요거.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겁니다.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1번.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대신에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 상가는 가보세요. 아예 도로 밑에 있어요.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어요. 그죠? 관계없다는 얘기죠. 2번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까지는 출입구, 창문, 열대의 수직면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자, 9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 한 10분만, 10분. 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만 해놨으니까요. 먼저 1번, 가로 1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요거는 가끔 나와요. 요거, 저를 봐요. 먼저 요거요. 2층. 몇 층? 2층. 그 다음 연면적 얼마? 200. 근데 목구조는 3층 이상. 목구조에는 500이에요, 500. 목구조는 500 이상. 높이 13m. 초마 높이 9m. 경간 10m. 무조건 나왔다면 숫자. 2층 200. 13, 9, 10. 아시겠죠? 2층 200인데 목구조는 3층 500이에요. 13, 9, 10. 요거 이상은 반드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9번에 단독과 공동도 있다는 것만 지켜주시고요. 가로 2번 건축구조기술사와 반드시 같이 협력해라. 하나만 1번만 6층 이상. 3번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1번, 2번 들어보세요. 요게 1번, 2번과 똑같아요. 요거. 아시겠죠? 2층 200. 목구조 뭐예요? 3층 500. 똑같습니다. 상가로 2번 건축물의 피난시설 화재 시에 여러분 화재 보면 나면은요 깜깜이 지하에는 낮아도요 이때 숨만 쉬고 그래도 성인이면은 한 30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난층이 없는 층에서 피난층 있는 쪽으로 직통계단 얼마? 계단 30m 이하가 되게 설치해라. 그런데 예매 보니까 이 건물이 내화 구조예요, 불연 재료예요. 그러면
가는 속도가 좀 느린 겁니다. 그때는 얼마까지요? 50m 이하까지 예배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화구조 불연절일제라도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택은 40m 이하까지, 지하층 설치하는 바합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등등은 원칙대로 30m 이하까지. 니은 자동식 소화설비 연기 나면 물이 쫙 나오는 곳은 75m 이하까지. 무인화 사람이 없는 공장은 100m 이하까지. 요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쯤 나올 때 됐습니다. 근데 안 나오고 있죠. 자, 2번 옥외 피난계단. 건물 바깥에 옥외 피난계단 설치인데요. 무조건 3층 이상이 되고요. 공연장 주점 영업은요, 바합이 300 이상, 집회장은 1층 이상입니다. 가로 2번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번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 공간 일대는 바합이 3천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천장이 개방된, 연기 빠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해라. 3번도 시험 안 나왔습니다. 4번은 작년도에 나와서 시험에, 작년도에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입니다. 무조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밑에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 얼마?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라. 올해 안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절대 안 나와요, 올해는. 5번 옥상의 광장. 저를 봐요. 옥상 광장은 평평하게. 왜 그럴까요? 화재 시에 옥상으로 대피하라고. 만약에 평평하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미끄러워가지고 평평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5층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5층 이상. 옥상의 광장 몇 층 이상? 5층 이상. 그 이유가 있어요. 5층 이상. 옥상 5층. 옥상 5층. 많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런데 보세요.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왜? 애초부터 사람들 이용하라고 만든 건물이 아니잖아요. 동물 때문에, 동물들이 불이야 하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애초부터 사람을 위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피할 인간도 없어요. 2번 옥상 광장 2층 이상은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라고요? 1.2m 이상 뭐 설치하라? 난간. 그리고 3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인데 그 전부 다가 아니라 11층 이상, 12, 13, 14 이상 되는 그 층의 바합이 1만 이상이면 헬리콥터가 옥상에 앉을 수 있도록 헬리포트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배연설비 몇 층 이상? 6층 이상. 그런데 저를 보세요. 배연설비가 딴 건 전부 다 기본이 3층 아니면 5층인데 얘만 6층이에요. 6층. 딱 보니까 6층일 수밖에 없더라. 5층이면 공부 못합니다. 봐요. 연설비 몇 층이요? 6층. 아시겠죠? 6층. 5층이면 공부 안 돼. 6층. 배연설비. 6층 이상은 연기 빠지는 설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요양병원,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건물,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 장애인 거주, 장애인 의료 이런 것은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설비하라. 3번 가구 세대 등간 소음방지인데요. 요거는 읽어주세요. 2번, 3번 묶어가지고요. 저를 보세요. 칸막이 해놨는데 시끄러우면 안 된다. 참고하는 얘기야. 기숙사, 의료시설, 학교 교실, 숙박시설 등등 당연히 옆방에 여러 가지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죠? 소음 방지하라 그 얘기죠. 가로 2번 차면시설,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얼마 이내? 2m 이내. 옆집이 다 보여. 소리가 들리는 건 할 수 없어. 보이는 건 안 돼. 차면시설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원룸 건축물 보면은요, 붙어 있는 경우에 차면시설 되어 있는 원룸이 굳이 의외로 많아요. 안 보이게 하려고. 4번,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있는데요. 1번,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 구역. 구역된 방합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2번, 연면적이 1000 이상 목조 건축물 구조, 방화구조 등등 해야 한다. 그래서 1000, 그 정도로. 가로 5번, 1번,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등은 내화 구조이지만 2번에 공작물은 뭘 한다고요? 불연 재료인데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6번은 제가 한번, 이건 책에도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일부러 내가 적어놨습니다. 혹시 느낌이 왔어. 뭔가 될까봐. 범죄 예방, 도둑님들 못 오게 좀 막아달라. 그 예방 조치해라. 1번만 동그라미에서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혹시나 300세대 이상 나올까봐 하나만. 그리고 아닌 것들. 4번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제외. 동물원은요, 동물 그 자체가 예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연구소,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님들이 낮에 가야 밤에 가, 일반적으로. 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봤자 사람이 없는 곳은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 자, 넘기세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승강기 몇 층 이상?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2000 이상이다. 아시겠죠?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2000 이상은 반드시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번, 6층짜리만 바닥 면적이 300 이내마다 1개 이상 직통계단 설치했다면 그때는 승강기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합니다. 비상용 화재 시에 쓰는 겁니다. 높이 31m 초과할 때는 승강기 외에 비상용 설치하고요. 이때 만약에 비상용 승강기가 2대 이상 필요하다. 붙여서 하지 말고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설치해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요, 가로 1번만 다루고요. 가로 2번은 국토법과 똑같아요. 1번은 뭐냐? 원칙,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뭐라고요? 과반이. 국토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정평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 대지 전부 뭐라고요? 과반. 저를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잖아요. 대지가 이래 있어요. 이래 있는데 만약에 면적이 1000이다. 이쪽은 A 용도 지역이 600이요. 600. B 용도 지역인데 400입니다. 그러면 1000의 과반은 500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전부 다 A의 용도 지역을 전부 받아요. 전부 다. 전부. 건축물 전부. 대지 전부 아시겠죠? 과반 넘는 600이니까. 2번 예외. 저를 봐요. 요겁니다. 요거.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방화벽이에요. 각각. 그 다음에 녹지는 무조건 각각. 만약에 녹지 지역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방화지구랑 똑같이 적용. 그래서 예외는 국토법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면 됩니다.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인데요. 1번,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은 복습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읽을 때는 분모에 대한,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읽을 때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럴 때 1번 건폐율, 2번 용적률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그 건폐율과 용적률 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하지만 건축법에 와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 요 두 가지. 상가로 2번 대지의 분할 제한. 1번 분할 제한 면적. 당연히 건축물이 있겠죠. 요거는 수십 번 했잖아요.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요게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다. 그 기준 면적이 뭐라고요? 요거 주기 60, 상공 150, 녹 200이다. 기타는 뭘 말하죠? 기타? 얘는 도시 외 또는 뭐예요? 미지정지예요. 미지정. 이게 만약에 도시 외라면 도시 외라 했겠지. 도시 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한 겁니다. 도시 외도 60, 미지정 지역도 60이에요. 자, 마지막 대지 분할 제한 기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등 높이인데 요거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뭘로 하라? 그림으로. 그림을 연상하면 무조건 맞춘다 그랬잖아요. 요거 건물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도로 대지 똑같아요. 거기 요 1번 2번 요거 3번 4번 5번 6번. 자,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2번 대지 안의 공지, 3번 건축 면적이기 때문에 건폐율 올라갔죠. 용적률 높이 1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만 다 볼 수 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5월, 6월은 핵심 요약입니다. 7, 8월까지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실력 올라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